행정법 해봐야죠, 행정법. 일단, 학원 수업은 아마 5월 말까지 할 것 같고, 6월부터는 아마 학원 수업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6월부터 해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는 이제 오답노트 안 늘어나겠죠, 이제 더 이상. 2주 동안 빡세게 다 해야 돼요. 그때는 100분인 걸 한 200분으로 늘리든가 100분 끊어갖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일단 뭐 해봅시다. 부관 옳지 않은가? 음, 고신 부관이 아니죠. 여기에 그 보존 음료수 제조 허가 이거라는 게 생수 팔 때 있잖아요. 생수는 무조건 전량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했어요. 고시에다 이걸 때려 박아버린 거예요. 행정행위 부관이 아니라 법정 부관이에요. 법정 부관.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이 법규, 아니, 법규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채광 계획인가 이거는 무효죠. 예. 그러니까 채광 계획인가라는 게 이제 기속이고 기속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거죠. 이걸 헷갈렸던 게 아무래도 채광을 하는 거면 그 광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량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채광 계획 자체는 기속이고요. 채광 계획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산림 채굴권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산림 훼손권 같은 게 따라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산림 훼손권이 재량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걸 다 따지면 재량이긴 한데 그중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뭐 광산을 지을 그런 걸로 다 따지고 들어가면 재량이긴 한데 그 중에서 채광 계획 자체는 기속이고 산림 훼손이 재량이기 때문에 그게 재량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속에서 이제 그 부관을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효 맞고요. 음, 여기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이건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은 부관 붙일 수 있죠. 음, 부담적 행정 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네, 이건 그냥 맞고요. 옳지 않은가? 신앙 행정 처분 아니죠. 이게 그 신앙을 만드는데 부산이랑 경남이랑 싸웠어요. 이게 부산 신앙으로 하자. 아니다. 경남도에 가까우니까 경남 신앙으로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행정처분 아니라고 놨고요. 2번도 뭐 당연하죠. 이건 행정청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행정청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에서 동의는 독립된 처분이라 보기 어렵죠. 이렇게 보면 건물 지으려는데 이제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뭐 시에서나 하는 건데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또 이제 소방서장은 다른 행정청이거든요. 소방서는 다른 행정청이고, 음, 요건일 뿐이지 그거는 이게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이제 주요된 그거죠. 네, 행정청이 피고고요. 법인 과세 표준 결정으로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행정 규칙이죠. 네. 음, 한국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결정으로랑 과세 처분이 있으면 과세 처분이 행정 처분이지 표준 결정은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손실보상의 성립 요건이나 바르지 않은 거. 음, 이게 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토시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이건 뭐 최신 판례라 가지고 그냥 외용 뭐 보고하는 거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최신 판례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보통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이제 거기서 흔히 보던 그 판례에서 정답이 나오고요. 이런 게 있다. 네. 얼마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의 전부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되고요. 적법한은 가건물도 손실보상 됩니다. 네. 객관적 가치 보상하는 게 생활보상은 아니죠. 생활보상은 사는 그거랑 그 상황 똑같이 뭐 해주는 거. 음, 객관적 가치 보상은 정당 보상. 옳은 거. 감사원 처분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감사원 자체에서 하지 않나? 시도행심이 재결에 불복한 청구인은 소송으로 가야죠. 재결을 불복해가지고 또 심판을 신청할 수 없어요. 요건 중 하나고요. 무효는 사정재결 허용 안 되고요. 4번은 뭐 맞죠.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고요. 동일한 사안에 다시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그 요건 중 하나 있어요. 음, 옳지 않은 거, 집행정지 옳지 않은 거. 처분의 무효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취소나 부작위에서 할 수 없는 건 거부 그 사전 통지고. 무효? 음, 무효등 확인 소송에 집행정지 가능하고 거부나 부작일 때는 집행정지 안 되고 거부나 부작위는 처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안 되는 거고. 일단 취소 처분, 무효 처분, 일단 원칙 자체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긴 한데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거고요. 일단은 1번은 집행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될 수 있죠. 일단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가 처분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처분이 있으면 일단 이론상으로 집행정지가 되죠. 당연히 소멸합니다. 3번도 맞고요. 즉시 항고 할 수 있고 즉시 집행정지 결정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긴 한데 즉시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한 효력이 없죠.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한 효력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효력이 없다는 말은 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없어지게 되면 즉시 항고를 하자마자 집행정지 자체가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원에서 이걸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임시구제죠. 임시구제 방편으로 집행정지를 해주는 건데 행정청이 바로 그냥 그 즉시 항고 하자마자 이게 집행정지 결정이 뭐 정지돼 보면 그러니까 임시구제라는 명목 자체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용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3번은 그고 4번은 내용 자체가 별거 없어가지고 뺀 것 같고 음,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 게 소송이 끝나면 뭐 소송이 이제 그뭐 그래 돼보면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고 그 별도의 조치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알면 되죠. 어차피 행정법 시험은 제가 볼 때는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다 거기에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고 다 뭐 괜찮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죠. 이제 누가 한글을 더 잘 읽느냐. 이게 행정법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 진짜 독해 능력 극한의 이제 비문학 독해 이제 끝판왕이 내가 볼 때는 이거예요. 행정법. 옳지 않은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재결 신청 적법하여. 음, 1번은 일단은 맞네요. 일단은 재결 신청 청구가 적법하다고 했잖아요. 적법하다는 말은 일단 그걸 잘 신청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소송 요건은 다 넘어갔다는 거고요. 예. 소송 요건이 이제 충족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 그 뒤에 있는 말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일단 1번은 맞고요. 무효 확인의 서류 제기했다가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괜찮고요. 대리는 안 넘어가죠. 예. 대리 그 적어놓은 것 중에서 대리는 안 넘어간다고 아마 썼을 텐데 국어에 넣어놔가지고 대리는 안 넘어가죠. 위임만 넘어가고요. 네, 위임만 넘어가면 돼요. 위임만 넘어가지 대리 같은 건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대리했다고 대리청이란 거 안다고 하더라도 안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항고소송 대상이고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경우 음, 그러니까 수용 재결 신청을 못 넣는 거죠. 토지 소유자나 이게 가지고 그러니까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 시행자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청해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고 뭐 이건 설명은 딱히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이네요. 그냥 해놓은 그 말.
1만원치 오른가? 계정시 국보 질서에 대한 1번 뭐 맞는 거고, 이거 왜 해놓은 거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썩 어렵진 않은데. 4번 비례원칙이 반하지 않죠. 이건 이익형량, 이거 그거 재량이니까 이익형량 따져봤다고 하는 건가? 응. 음, 실권 또는 실현 사법에서도 적용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관계자가 이제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 보호를 못 받죠. 왜냐, 이 바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은 못 받는다는 내용이죠. 아이, 아, 선생님,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격렬하게 공부하기 싫다, 진짜. 판례의 태도로서 거리가 먼 것은 일단은 1번 잘 모르겠고, 법인세법상 결손급, 소급 공제 환급 결정, 행정 처분의 국세의 환급 결정과 환급 거부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이걸 외워내. 음, 음, 직권을 취소해야 되고. 이거, 2, 3, 4 묶여가지고, 이것도 아마 신규 판례인가 그럴 낀데, 평소엔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적게 내다가,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항의하고, 받아들이고, 결손금 소급 공제를 해준다. 알고 보니까 소급 공제가 잘못된 거였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 환수하기 위해서 소급 공제 환급 결정이 내려지고, 이게 처분이고, 업체가 돈을 안 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급 공제 환급 결정, 예. 이거를 이제 직권으로 취소해야 되고, 강제 징수를 위해서 이제 소급 공제 환급 결정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합쳐가지고 한 거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이유가 강제 징수하려면,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이걸 직권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4번은 앞에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강제 징수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갈 수 없다는 거고요. 네, 그 말이에요. 1년 이내 신청이 오면, 음, 일단 1번은 아니죠. 부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부간이죠. 부간에 정지 조건 아니고 해제 조건 아니고 그냥 조건 뭐식 근데
이거 조건 이런 거 붙이는 거는 법령 근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알았잖아요. 예, 이 아이씨가 A가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보호 법리가 배제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 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3번은 반대고요. 예. 그러니까 재량에는 이거 붙일 수 있는데 기속에는 못 붙이고요. 4번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마 1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아, 확약이구나. 확약. 예, 확약. 예, 음. 확약은 재량 기속. 아, 둘 다 가능한 걸 조건으로 봤는데 아니네. 확약이기 때문에 재량 기속 둘 다 가능하다. 기속력은 관계행정청에도 미치죠. 예, 당연하고요. 인용 판결이 나왔으니까 피고인이 국민이 이긴 거고 2번이 뭐가 틀렸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거네요.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무효고요.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이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해야 된다. 이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이라는 게 이제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으로 이게 위법으로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절차를 보완해가지고 재처분한다는 그거거든요. 일단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거 저거 하나 간접강제 또 없네요. 이거는 또 추가해야겠다. 법원 옳은 거 일반 원칙 법원성 인정. 성문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리상 인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조리 보면 조리도 인정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틀렸고요. 2번에 위헌 결정이 법원성은 무조건 있거든요. 있는데 실정법 규정이 아마 있으니까 틀렸겠죠? 실정법 규정이 존재한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 그러니까 실정법 규정이 있다. 3번이 옳다고 했지. 아예 네, 2번이 옳다고 했구나. 3번이 옳고 네,
그러니까 아마 되풀이 시행 뭐 그거겠죠. 음, 법원조직법 8조는 상근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의 판단은 하급심을 규정한다. 동종 사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 동종 사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이다. 음, 이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짜증나. 틀린 거. 이거는 뭐 당연히 기속이니까. 기속이지만 이제 그린벨트 안에서 하는 건 재량으로 인정되니까 그 말이고요. 사용 승인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냥 다 없어요. 예. 사용 승인이 이제 이 건물을 써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미 뭐 건축물 지어졌고 이거 이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를 구해봤자 이미 지어진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계속 침해당하는 건 뭐 상관없는데 계속 이 건물을 부사부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승인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아마 이거 손해배상 민사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신청 후 네, 다시 그거 해야 되고요. 이거 그냥 원칙적으로 출원에 의한다는 게 이제 서류를 제출한다는 거죠. 서류 같은 걸 제출하는 게 의한 거고 그 서류 그러니까 제출한 서류와 다른 내용의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게 수정 특허나 수정 인가는 안 되지만 수정 허가는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수정 허가는 가능하다. 이거 알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네, 법률상 이익은 없죠. 출원이 이게 원서 내는 거,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거죠. 수정 허가도 가능하다. 수정 인가 특허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타당한 것. 이 공사는 당금 납부했고 음, 1번 아마 보충성이 무효등 확인,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지금 보충성이 폐기돼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번이 정답이었겠지만 지금은 보충성이 폐기됐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이번은 아마 각하가 아니라 기각일걸요. 네. 보충성은 항고 소송에서 무효 확인 소송 보충성 폐기가 됐어요. 그 당사자 소송에서 남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항고 소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항고 소송 갈라 해도 그 무효등 확인 소송을 이제 신청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이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1번, 3번은 같은 말이죠. 이게 1번 말을 풀어 쓴 게 3번이에요. 그리고 이거 4번 말은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불가증 쟁송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거죠. 예.
위법 상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있다. 음, 그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당이득, 그러니까 보충성, 그러니까 어째 보면 1, 3, 4가 전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보충성이 있느냐, 무효동 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죠. 이게 지금은 이제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무효 확인을 이제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거고요. 아마 두 개를 동시에 신청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등, 그러니까 항고소송이랑 무효등 확인소송 두 개 동시에 신청을 못하지만 항고소송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무효등 확인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옛날에는 보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절대 신청할 수 없었고 지금은 이제 그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예, 그 말이죠. 그리고 무효등 확인소송은 그게 없습니다. 쟁송기간이 없어요. A는 가압행정청에 신청했고 일단은 신청과 처분 관계에서 거주 B는 제3자죠. 근데 소송에서는 행정청과 B가 당사자고요. 이제 연탄 공장 주인 A는 제3자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바르게 기술된 것은 1번 절대 아니고요. 연탄 공장 허가를 하면서 인접주택에 거주하는 B 등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견 정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줄 알고. 주민 B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번이 맞죠. 언제 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인근 주민 같은 경우에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처분 안 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원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잖아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안날에서 안날에서 90일 1년은 소송이고 처분 이 적어놨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데 180일 90일 180일 90일 1년이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2번이 맞고요. 집행정지 3번도 집행정지 신청 안 해요. 소송에서 인권주민 B는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소송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집행정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인정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건축 그 연탄 공장 못 짓게 되는 거죠.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건축주 A는 신청해서 참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는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지만 A가 특히 A가 이제 소송이나 심판에서 제3자잖아요. 심판에서는 당사자 할 수 있는 거 모두 할 수 있는데 소송에서는 못 합니다. 몇 개, 그러니까 전부 다 못 해요. 심판에서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보관, 틀린 거. 여객자 동쪽 운송사기 면허 발급 이후 감차 명령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있어요. 틀렸고 거기다가 감차 명령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교장 자격증의 수요 조건 6개월 내 유명한 조건 하면 부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이죠. 6개월 내에 그 A 고등학교 임용이 안 되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고요.
교통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3번도 뭐 그렇긴 하죠. 취소죠? 3번은?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헷갈렸던 게 그, 그 만약에 교통 영향 평가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 때 그러니까 뭐 위원회를 만들 때 전문가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안 넣은 거면 무효고요. 위원회 성립 자체가 에바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에바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로 보는 거죠. 수익적 행정행위 하면서 협약 형식의 부담을 부과했는데 협약의 효력은 소멸 안 되죠?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바뀐다 약속을 계속 뒤집을 수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뭐라 적어놨지 내가 협약의 효력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지도 않고 위법도 아니다는 거 예. 아 근데 확실히 찐 담배로 바꿨는데 찌는 담배로 바꿨는데 좋네요. 가래도 덜 생기고 전에는 한 몇 마디 하면 목 잠기 가지고 막 헛기침하고 이랬는데 그렇진 않네. 간접 강제나 즉시 강제 옳지 않은 1번은 맞죠. 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대상 되는 거. 즉시 강제가 항고소송 대상이 안 돼요. 잘. 그냥 긴급하게 후다다닥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요. 직접 강제는 엔간하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강제는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제 이걸 안 하면 강제를 들어간다 이런 건데 즉시 강제 지금 즉시 강제 많이 보이죠. 즉시 강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사람들 전부 즉시 강제예요. 전부 즉시 강제. 의무 부과와 불이행이 이행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중증으로 확진이 되면 의무를 부과하고 당신 집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뭐 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잡아다가 그냥 병원에 잡아놓잖아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즉시 강제는 의무부가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요. 그 이제 이걸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시 강제는 이제 항고 소송이 안 된다. 네,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요. 직접 강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4번도 많죠. 위법한 경우 저항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 네. 그러니까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사람이 오더니만 잡아가겠대 어디로. 순순히 잡혀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저항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처분 옳은 거. 음, 아, 행정기관끼리 이제 원고, 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끼리. 이건 이거고요. 근데 2번 잠시 이거 진짜 했던 것 같은데 잠시 이거는 행정법 영어 영어 한국사 아 이거 미얀마 국적 이거 한 게 이거 난민 불인정 처분 처분을 취소할 관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이거 위명 쓴 것도 그 미얀마 안에 그 소수민족
소수 부족의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했다가는 잡혀가니까 다른 이름 쓴 거거든요. 이거는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하는 신문 등도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이 맞고요. 왜 계속 한 거 같지? 이거를 한 거 같은 게 아니라 왠지 똑같은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 항목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납세 의무자가 소송에서 부가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로 안 되고의 기소격 때문에 바로 날아가고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도지사가는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이랍니다. 뭐 제주일보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던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례는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찡. 손실보상 거리가 먼 거. 이주 대책은 기속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적용 배제할 수 없어요. 음, 실질적으로 2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3번은 뭐 그렇죠. 이거는 보상금 노린 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4번도 보상금 노리고 갈 수 있는 거고 3번은 그냥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 수용된다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딱 든 거죠. 근데 가건물은 만약에 막 그 뭐 비닐하우스는 보상금이 100만 원인데 사람 사는 집은 보상금이 1억이 나온다 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용도 변경을 한 건데 뭐 그런 건 당연히 보상금 노리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죠. 적법 위법 안 따지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고시 그걸 듣고 건물을 미친 듯이 똑똑똑똑 지어도 인정 안 될 걸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둘 다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에 행사를 못한다. 어쩌다가 손실보상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음, 그다음에 심판 틀린 거. 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음, 그렇죠. 이거는 뭐 예의상 해줘야죠. 1번은 딱히 그냥 세모를 쳐놓은 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쳐놓은 거고요. 처분시 이거는 뭐 처분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고 3번도 맞죠.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로로 나온 것만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공식적이지 않은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4번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라면 청구기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180일입니다. 일단은 고지를 안 했잖아요. 그냥 공식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80일로 가는 거고요. 네.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야 하는 거고, 다른 경로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제 공식적인 위안 켜져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4번도 같은 내용이고요. 행정에 관한 판례 내용을 옳지 않은 거. 네, 1번 가능하고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변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잖아요. 만약에 변상금을 받아냈다. 이러면 부당이득 반환이 사라집니다. 네. 두 개 다 타내면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심하게 뽑아낸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해서 일부 요건이 인정되는 상의에 해당하고 비해당 전부를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도 만든 설명인데 평가 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 30조 5항에 따라 이건 아마 뭐 신생 판례, 뉴판례인 것 같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인가 처분은 왜 틀렸지? 철회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하는 거고 철회는 장래효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는 거고 아, 아 그건 이게 민간 사업자구나. 그러니까 뭐, 민간인 조합이 한 게 아니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처분 같은 경우는 인가 성격을 가지는데 조합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에는 신기 실시계획 인가 처분으로서 이제 수용권 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권적 행위예요. 민간 사업자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토지 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번이 틀렸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이에요. 민간 사업 조합 등이 설치하지 않은 이게 이거랑 민간 사업자 이 두 개랑 같이 따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손실보상 틀린 거. 음, 1번은 맞죠? 이거는 수용 그걸로 한 게 아니라서 2번도 얼추 맞고요. 3번 정답 자체는 어렵지 않네요. 정답 자체는 그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게 재산권 침해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를 쥐어주고 보내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서 그 생활보상의 이제 혜택을 받는 사건은 이제 땅 주인들, 건물주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요. 4번이 보상금 증감 소송이고
이거 때문에 저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은 유추 적용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네, 이거 하려고 적었네요. 옳은 거. 이거 신인일 때만 이의 제시 안 하죠. 네. 이거 앞에는 맞아요. 생략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죠. 법인 사단 재단 당사자 될 수 있어요. 3번에 대표자가 옳은 거죠.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하여만 행정 절차가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라고 대표자를 뽑아놓은 건데 대표자 말고 다른 짓 하면 안 되니까. 4번은 이제 청문 주재자는 그 행정청 소속 직원이랑 또 한 개 더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가? 아무튼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두 종류밖에 없고요. 4번이 진짜 좋은 말이긴 하죠. 네, 좋은 말이긴 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현행법상으로. 협의회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청문 주재자는. 옳은 거. 음, 일탈이란 1번은 틀렸죠. 이거는 일탈이 아니라 남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탈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일탈이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다 필요 없고 일탈 남용만 심사합니다. 일탈 남용. 일탈 남용했으면 위법이고 아니면 아니다. 예, 여기서 보면 판례를 좀 미묘하게 바꾸는 게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로 아마 갈 거예요. 뭐 함이 없이 일탈 남용만을 심사하여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요. 타당한 게 아니라 이게 2번 한 게 어디서 뭐 본 것 같긴 하고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했는데 아니고요.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의 재량을 모르겠는데 4번은 이제 부정행위한 그 응시자에 대해서 합격 취소 처분,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은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경찰공무법인가 아무튼 그게 법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아야, 그거는 뭘로 쳐야 되지? 난 3번도 틀렸다는 건데 그럼 선택 재량 일단 처분을
3번 같은 경우에 선택재량은 일단 처분을 내려놓고, 음, 처분을 이제 여러 개 내려놓고, 그 중에 이제 고른다는 것 같고,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거는, 그럼 선택재량이 아니라, 음, 할지 안 할지 결정은, 결정재량이에요, 결정재량. 다음에 11번. 부관 틀린 거. 조건은 기한과 맞춘 행정행위의 불가분의 구성요소를 이루죠. 네, 조건도 부담은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고요. 돈도 맞고. 3번이 왜 틀리는 부관이 부관이 중대명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대한지 뭐 경미한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부관이 본체 행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거죠. 예, 본체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 게 그걸 미치지 3번은 그냥 다 틀렸습니다. 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건 가능하고요. 이거 해가지고 좀 이게 좀 낚으려고 내긴 낸 건데 뭘 낚으려고 한 거냐면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있거든요. 부관 중에서. 그러니까 일체의 소송을 거는 쪽 그걸 포기하겠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판례를 노리고 낸 거죠. 이거는 이 문제는. 혹시 물 마시기 너무 힘들다. 이건 아마 3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관이 중대하건 경미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관이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는 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죠. 중대하지 않느냐. 네. 네. 옳지 않은 거. 1번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2번도 괜찮죠? 선행 조치를 알지 못했거나 본의 선행 조치인 행정 행위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틀린 것 같은데 4번도 맞고요. 기책사유 판단의 기준. 네, 그거죠. 건축 시공자 그 진짜 옛날에 거의 행정법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본 파례 중에서 예, 건축 시공자인지 이걸 설계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축주한테는 책임이 없고 그 사람이 도면 해가지고 좀 뻘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귀책 사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3자의 소극적인 경우도 이제 제3자의 행동에도 귀책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선행 조치를 알지 못했거나 이기서 말한 선행 조치는 그거네요. 그거 뭐고 보통 이제 이거 할 때 되풀이 시행됐냐 마냐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조치를 몰랐단 말은 이 행정 행위가 되풀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못 받는다 그 내용이네요. 원처분주의야 체결주의 잴 수 없는 손정의
60 거는 적어놨던 것 같은데. 재결 거치지 않은 거, 중대한 손해 예방을 긴급히 필요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의결 또는 네가 못할 때 60일이잖아. 심내간 잘못 서적이죠. 심판조차 안 거치는 거. 일부 인용 재결의 경우 이게 일부 인용 재결 같은 경우에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재결이 항고 소송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재결을 거쳤잖아요. 일부 인용 재결이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재결을 거치면은 다시 재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거의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아니라 그냥 원처분이 항고 소송이 가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일부 인용이 됐고 남아 있는 찌끄레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찌끄레기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찌끄레기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원처분과 음, 이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도 맞죠? 기각. 각하가 아니라 기각입니다.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청구된 재결 취소 소송이 기각이 된다 하는데 이걸 2번이랑 섞어가지고 보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항고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재결에. 그러면 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고 소송에 가봐야 이게 위법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안 심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본안 심사를 일단 해봤기 때문에 기각이 됩니다. 각하가 아니라.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재결의 위법인지 아닌지는 본안 심리를 해와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기각이 되는 거고요. 4번도 맞는 건데 4번은 원처분이 수용 재결이지. 음, 그러니까 불복이 원처분주의에 의한다는 게 이 원처분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기 때문에 수용 재결 가지고 상고 소송이 다투요. 네.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고 이의 신청을 하고 여기서 이의 제기할 경우 소송은 원처분이 수용 재결에서 하게 된다는 그 말이고요. 이거는 진짜 충격이야. 빠르게 된 경우. 이제 연도별 행정조사 운영 계획 수립하고 제출하는 거 그거잖아요. 각 행정기관의 장들은 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삐리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이래 있는데 우리 조정실장은 생판 처음 보는 아이씨니까 째꼈어요. 그래가지고 법제처장은 아무래도 법 관련이니까 행정조사 이런 쪽은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행정 쪽이니까 아마 행안부 장관이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처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2번 다 했다가 이거 보는 거죠. 보고 있는데 재결은 이건 또 이제 60일이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60일. 그 손정이 재수 없는 손정이 60 그게 재결 이제 60일 동안 60일 지나서 재결이 없을 경우에는 재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60 확실하고 또 보니까 이 국무조정실장 모르는 아이시고 60일이고 국무총리는 그래도 좀 많이 본 아이시니까 그래서 한번 가자 빡 갔거든요. 근데
이기서 완전히 멘붕을 한 거죠. 3번, 4번 진짜 이것도 20일이 확실하거든요. 이게 40일이 될 거면 행정 예고 기간에 40일짜리는 그 국민의 기본권에 뭐 좀 권리에 뭐 영향을 주는 건가? 아무튼 뭐 그게 있어야 앞에 뭐 짜지그래 붙는 말이 그게 있어야 40일이 되는 거고 아무 말이 없으면 20일이거든요. 그래 봤는데 날짜는 4번이 확실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모르는 아저씨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3번 했는데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이제 행정 각 기관의 장들이잖아요. 각 기관 여러 기관의 장들이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이제 제출하는 건데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십 군데 행정기관 장이 이제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이제 내니까 이거를 조정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 이 행정기관 장 예산이랑, 여기가 우리 총 예산이랑 이걸 비교해가지고, 누구누구는 100억을 달랬는데, 아, 이건 100억 좀 힘들 것 같다. 40억 정도로 하고, 누구누구는 뭐 5억, 뭐 5억 달랬는데, 뭐, 이거는 5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한 10억 줄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한테 내는 겁니다. 네. 그래, 내가 볼 땐 이거는 그냥 공부하라고. 혹시나 나오면, 이거 기억한 사람은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잘 안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뭐, 틀리는 그런 거죠. 아이씨, 이것도 갑자기 왜 이래. 과징금, 틀린 거. 과징금은 행위시범령입니다. 처분시가 아니라. 과징금이라는 게 뻘짓을 해가지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뻘짓을 했을 때 법령을 따져야지. 과징금 처분했을 때 법령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리고 과징금은 포괄 승계가 되고요. 음, 이행강제금 아마 승계가 안 될 거예요. 여기는 안 쳐, 아이고, 이건 안 적어놨네. 제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뻘짓할 때의 법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3번은 고 이행강제금 상속 상속으로 찾는 게 더 낫겠다. 여기도 적어놨고 심판 옳지 못한 것 틀린 거 청구인은 1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구두 말고 서류로도 심판 청구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 청구는 소멸적으로 소멸 뭐 할 수 있겠거니 청구인이 필요하고 인정될 때에는 2번은 안 되죠. 청구인이 아니라 앞에 청구인 말고 행정심판위원회로 바꿔놓으면 맞는 말이 돼요. 네. 행심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이거 가능하거든요. 음, 음, 4번도 맞고요. 아, 1번은 그냥 뭐 서면으로 이제 심판 청구 취하가 가능하다. 네, 위원회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고 청구인이 아니라 국민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있는 거. 공공시설 등의 하자에 의한 배상 책임이 옳지 않은 거. 1번은 뭐 자기가 좆될 거 아는 거죠. 아마 속어법 풀었을 걸요. 이건 처음 보는 거고요. 갑이 뭐 덤프트럭 운전하여 진행하는 중에 도로가 붕괴되어서 트럭이 전복된 사건에서 위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 설치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속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더라도 국가는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판례를 외워야 돼요. 이게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거기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아무튼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 판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 해당 지역을 쓸 수 있게 빌려줬을 뿐이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손해 책임 부담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답은 하기 쉬운 게 3번 보면 술 먹고 처박은 거죠. 술 먹고 처박았다 해가지고 국가한테 왜 그 중앙에 펜스를 설치해갖고 사람이 죽었냐? 응, 할 수 없죠. 지가 운전하는 게 잘못인데 이런 거고. 4번은 이거는 뭐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홍수 같은 것도 다 측정하고 기존에 뭐한 뭐지 한뭐 향후 한 50년 동안 이양 측정이 아주 충분히 했는데 뭐 안전성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 설치 관리 의무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죠. 이제 국가가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배상 그걸 하겠죠. 손실보상 틀린 거. 앞에 이건 별 중요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 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해 1번은 뭐 얼추 맞는 것 같고요. 네, 원래 그 토지보상위원회 이의신청을 잠시 이번에 음 이번은 맞는 것 같고 3번은 이것도 아마 신규 판례인가 그래가지고 왜 하던 됐긴데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건물을 안 지어놓고 있다가 이제 그 이제 보상 이제 이게 고시가 된 거죠. 고시가 됐을 때 허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받아야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4번은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4번은 왜 맞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네. 이것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이 제기를 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보상금 증감 소송을 가야 되는 거죠. 네, 보상금 증감 소송. 그러니까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는 네 보상금은 0원이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아니다 억울하다 내 보상금은 뭐 적어도 1억은 된다 0원에서 1억으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야 돼요. 네, 취소 소송이 아니에요. 가장 옳은 거 쟁송 대상 될 수 있죠. 음. 행정 지도에 안 따랐다고 해가지고 행정청이 조지면 안 되죠. 조제도 원래 기본 원칙이 안 따랐다 해가지고 조져서는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기본 원칙으로. 근데 행정청이 조졌다? 그럼 뭐랑기 소송 거야죠. 그리고 행정 지도는 실명제고요. 3번은 안 되죠. 일단 3번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겠네요. 거기다 공문이니까 아예 그 의무 변동 그것도 아니고 4번은 그냥 맞는 말이고요. 과잉 금지, 임의성 원칙,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하지 마는 거 있었고 행정지도 방식 중에 실명제, 의견 제출, 문서 요청 시 별일 없으면 문서로 해줘야 되고 형식 같은 거 특정될 필요는 없고 다수를 상대로 할 땐 내용 동일한 내용 지도 시 공통된 내용 공표해야 되고 지작물 철거 촉구죠 촉구. 예, 촉구고 일단 대체적도 아니고 촉구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어, 부작위는 맞겠 아닌데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부작위는 아니고 대체적 아 미쳤다 갑자기 대집행이 대체적 자기 의무지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 남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비대체적 그냥 자기 그랬네 그냥. 음. 법령상 계고 경고와 같이 법령상 강제 조치를 수반하는 것도 있고 조건 지도라고 하는 비권력적 수단으로 법령상이 사실상이구나. 사실상 계고 경고가 사실상 강제 조치고 법령상이 아니라 와 이래 내면 행정계 틀린 거. 씨 거의 끝까지 다 갔네. 일단은 보면 한 페이지 봅시다. 뭐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봅시다.
당연무효가 아니라 이제 이미 토지 수용당한 사람 취소가 법률상 이의가 없어요. 예, 좀 억울하겠지만 없고요. 이번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기본 계획. 집중효 제도. 이거 인허가 의제되는 제도죠. 법령의 구애를 받아야죠. 인허가 의제되는 제도는 법령에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래, 이거 진짜 행정법은 국어 이제 왜 되지? 국어 독해 시험이랬잖아요. 독해. 비문학 독해 시험이기도 한데 시력 시험이기도 해요. 시력 싸움. 눈 나쁘면 이거 못 봐요. 그리고 이상한 데 꽂히면 또 틀리고요. 꼭 양립할수 후행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집중효제도가 인허가 의제제도고 이걸 뭐야 못 본 거죠. 예, 법령에 고유되어 있어야 되고요.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청이 한다. 아니면 후행계획이 무효가 되고 권한청이어야만 선행계획을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후행청은 선행계획의 권한청이 되어야 된다. 처분 틀린 거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1번 틀렸죠. 협력 조약이잖아, 조약. 그럼 국가가 맺은 건데 국제법이란 소리고 국제법에 관한 국제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갈 수가 없죠. 네.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2번도 맞고요. 3번 이것도 신규 판례인데 아마 이거 외워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장터 중앙 쇼핑몰 거래 정지는 항고소송에 대상되고요. 이거 관련돼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아마 오늘 추가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정처분 네, 볼 수 있고요. 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보상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사업 시행자가 밑에다가 이제 전기 배선도 깔고 상하수도도 깔고 도로도 설치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하면서. 근데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유지 관리하면 뭐 힘들잖아요. 예. 그래 이제 지자체 이걸 넘기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지자체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 희생이 아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소송을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도로 같은 것도 옆 도로랑 연결을 해야 되고 상하수도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때들은 이제 상하수도를 연결하거나 도로를 연결하는 비용이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이고요. 네. 근데 이 부담금을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받는 거예요. 받았는데 지자체가 너무 많이 뜯어간 거죠.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걸 안 돌려준 상황입니다. 이번 그거는 환급 신청이 돌려주세요 했는데 행정청이 뭐 전부 거부하거나 아니면 일부 거부하거나 이런 건 이제 항고소송에 대한 처분이란 내용이죠. 다른 게 그 조달 청장이 하는 판례거든요. 판례가 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처분 인정된 거고요. 다른 거는 이제 그 입찰 장가 자격 제한 당한 기업은 물량 배정 중지를 통지하겠다. 이것도 처분으로 인정된 그 판례 두 개 있어요. 위헌에 근거한 옳지 않은 거. 기억은 확실히 맞고요. 기억
하나밖에 없네. 니은은 못 봤죠. 각 처분이 확정됐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에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못 받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니은 들어간 거. 그러면 2번, 4번 중에 정답이겠죠. 2번, 3번 중에 정답이겠죠.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란. 기각하는 건 재결에 대해서 미법인 그거 같은데. 이거는 무효하게는 9월 수 있게 해줘야죠. 리얼이 확실히 틀렸고요. 그래가지고 2번으로 간 것 같네요. 음, 음, 기각이 아니라 각하겠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실입우용단은 공법상 계약. 네. 공법상 계약에서는 공정력, 자립, 집행력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번은 맞고요. 1번 맞아요. 당사자 소송이죠. 채용계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대 명백이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 채용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효기 때문에 뒤에 말이 틀렸네요. 중대 명백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정력이 발생 안 하고요. 네. 네. 공법상 계약은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효고요. 공법상 계약은 취소가 없다. 그냥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 음. 공법상 계약은 법령이 없더라도. 근데 법률 우위는 지켜야죠. 법률 유보는 필요 없다는 거고요. 14일이죠. 그거는 60일이고. 이것도 적어 놓는 게 낫겠다. 옆에. 날짜가 며칠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청회는 14일이고 많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10일보다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청문이 10일이고 청문을 열라 이렇게 있는 거고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해야 되고 과태료에 불복할 경우에 60일 이내 의의제기 신청할 수 있다. 6페이지는 못 갈 것 같다. 10분 만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시청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신고한 거죠.
동사무소 그래가지고 시청 공무원이 동사무소로 이제 전보된 거고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았죠. 불법행위 구성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간 게 좌천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무원은 3년인가 5년 주기로 계속 근무지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째 보면 부하 직원이 상사를 찌른 거잖아요. 근데 일단 시장은 아직 시청에 있을 끼고 그럼 부하 직원이 계속 마주칠 건데 서로 보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2번은 뭐 맞는 설명이고 저작물 그렇죠. 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이제 그 세입자들한테 입주권을 판 거잖아요. 그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게 세무과랑 만약에 시형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가나 뭐 이런 쪽에 관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하지만 세무과랑은 뭐 상관없다. 그냥 사업상 매매 계약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대면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용인이 가능하고 좌천되었다 볼 수도 없고요. 건축가란 뭔가 세무관 좀 애매하고 옳은 거 설명 중 옳은 거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같은 거 인터넷에 올리면 만약에 좀 속이 시원하긴 하겠는데 그 병역 기피자 입장에서는 자기 신상이 공개되는 거니까 처분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바로 딱 끄고요. 분뇨 등 관련 영화가 가진 반려처분의 시설 구하는 소홀 계적 중 영어 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직권 취소한 거는 신청을 받아준 거고 신청을 받아줬다가 다시 재반려하는 거는 당초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죠. 이거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제일 처음에 했던 이 관련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가 날아가잖아요. 직권 취소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당초 말고 재반려하는 쪽에서 이제 소의 이익이 생기겠죠. 석탄 가공업은 기속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 허가랑 똑같아요. 일반 허가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반사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 허가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국에서 해제하는 내용에 어,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땅이 그린벨트가 풀리갖고 내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죠. 음, 법률상 이익 없겠죠 당연히. 이거 진짜 말을 좀 더럽게 꼬아놔가지고 행정청이 분뇨 관련 영업허가 신청을 이제 반려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한 거고 업체는 받아줘서 그 관리한 거 좀 취소해 줘서 하소를 제기한 거고 행정청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행정청이 반려처분을 직권 취소하도 그러면 이제 영업허가 신청을 받아준 상황이 된 거잖아요. 반려처분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또 이제 다시 반려할래. 이럴 경우에는 당초의 반려처분이 날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이제 소액이 없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재반려한 여기서 이제 하겠죠. 석탄 가공은 리얼 허가고요. 사촌이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린벨트 풀리갖고 배 아파가지고 한 거죠. 그건 소액이 없어요. 이거까지 하고 가면 되겠네요. 야, 그래 많이 따라왔다. 다음
주면 이제 다 따라가고 한 바퀴 돌겠네요. 보통 이거 동그란 노트 하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하거든요. 일단 스티븐 요 사건 이게 뭐 좀 새 신규 그게 좀 복잡해가지고 이거 추가를 해놨던데 진짜 복잡하긴 해요. 더럽게 복잡해요. 일단 이 아저씨가 그 군대 간다 해놓고 입영일이 확정됐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가가지고 공연할게 이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입대 날짜가 정해진 아가 외국으로 간다 하니까 병무청 입장에서는 찝찝하잖아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스티븐이 내 못 믿나 내 진짜 그냥 그 공연만 콘서트만 하고 다 바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못 믿겠으면 그때 이제 병무청에 있는 고위공무원이 이제 보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이 우리는 스티븐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보증인 세워놓고 일본으로 갔다가 고마 바로 미국으로 튄 거예요. 미국 튀가지고 미국 시민권하고 아싸 나 군대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죠. 병무청 입장에서는 개빡쳐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병무청장이 이제 본부 장관한테 이제 유승준이 나쁜 놈이니까 영리와 사증 발급이죠. 사증 발급 요청하면 막 해주지 말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알았다 이 받아들여가지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위에다 했듯이 고지 같은 걸 이제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내부 전산망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공식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이 아니게 된 거죠. 예. 이거 행정 규칙이 돼버렸으니까 내부 전산망을 했으니까 행정 규칙으로 안 하죠. 저번 위법 저번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입국 금지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거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입국 금지 결정은 이제 거부 처분이죠. 거부나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통지 같은 이제 행정 절차법을 뭐 준수할 필요 없긴 하지만 근데 전화로 한 거죠. 전화로 니 못 들어온다. 양키 고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분 방식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고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뭐 외국인 출입국 규약이 이제 행정절차법이 그러니까 외국인 출입국 규약에는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긴 하는데 그 이제 배제된 조건이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거나 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상황에서만 이제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준하는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을 준수 안 했다는 거죠. 예. 처분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외국인 사증 발급은 이제 재량이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나 해준 사람이 맞는데 재량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요건이 많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뭐 노 땡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거부는 가능한데 아예 그냥 안 한 거죠. 네. 불행사죠. 이 앞에서 뭐 이거 그러니까 전화로 한 거고 이런 거니까 공식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량 행사 자체를 해야 이제 뭐 되니 안 되니 이건데 재량 자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위법이 된다. 여기까지가 뭐 대충 아는 스티븐류 관련 판례인데 이게 아마 시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행정법 요까지 합시다.